네, 투사 변호사 K폴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나오는데, 자, 추미애가 이게 또, 이 추미애 네. 이제 언제 추미애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뭐 끈질기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즐겨 이제 독하다는 생각도 들죠. 독해. 근데 추미애가 그 독하다는 걸 잘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거를 취임하자마자 단칼에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지. 네, 그게 이제 2020년 1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없앤 게 그 아주 그 묘합니다. 이유가 있더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고도 연관됐더만. 예,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라인펀드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이 3대 펀드의 비리를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이 밝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검찰로 이첩을 하면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들어갈 거고,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금감원 차원의 감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단순한 감찰을 통해서 될 건 아니고 수사가 필요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 3대 펀드 비리, 이거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덮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를 덮기 위해서 바로 추미애가 총대를 맸다. 그리고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앴다는 건데요. 먼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왜 그 만들어진 거고 또 중요하냐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가 이제 합동수사단이잖아요. 합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럿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합동은 왜 거기가 이제 합동이 필요한 거냐면, 증권범죄라고 하는 건 다른 범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의 어떤 그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든가 시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금융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렇지.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여기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또 이제 FIU라든가 또 세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 단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합수단이에요. 예, 그래서 합수단이죠. 근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제 남부지검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 실적을 올렸고, 실제로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주가 조작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거를 그야말로 호랑이처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없앤 시점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라임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라임 사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말이죠. 이게 1조 6천억 정도가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3,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그룹으로 가요. 메트로폴리탄. 여기가 회장이 김영웅입니다. 김영홍. 이자는 지금 도망가서 지금 적색 수배를 내리고 인터폴 수배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습니다. 이 김영웅이라는 자가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데 1위로 3,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이게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무려 3,500억 원이 한 회사로, 그것도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닌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안 유명한 회사로 이 돈이 넘어갑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김영우이가 드러난 것만 약 300억 원을 빼돌립니다. 이 300억 원을 빼돌려가지고 이걸 필리핀에 투자를 한다면서 이슬라 카지노라고 하는 필리핀에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빼돌렸는데, 그 중에서 약 25억 원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그 민주당 관계자한테 돈이 넘어갑니다. 이거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억 6천만 원이 장모 씨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억 3천만 원이 민주당 지역 도당 후원회장인 전무 씨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이와 같은 지금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메트로폴리탄 김영웅은 도망갔다 그랬죠. 여기로 3,500억이 가고 그 중에 300억을 빼가지고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한다면서 또 사실 투자도 안 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다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가 민주당 당직자라든지 민주당 관계자들 넘어가는데, 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재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심에서 징역 30년 받아가지고 감옥 가 있는데, 저번에는 또 왜 아시다시피 도망갔다가 잡혔어? 도망갔다 잡히고 나서 감옥 들어가서 이번에도 탈옥한다고 또 난리 떨었습니다. 자, 그 자가 이제 김봉현입니다. 이 자가 기동민, 민주당 기동민한테 1억 원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줬다. 이게 이제 기동민한테 넘어간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여기한테 500만 원.
그다음에 또 김영춘 옛날 의원 했었죠. 여기다가 500만 원. 이 사람들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라임 펀드의 돈을 빼돌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 라임 펀드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5개의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 이리로 투자가 돼요. 그런데 그 투자된 돈을 그 투자를 받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2천억 원을 빼돌립니다. 이게 2천억 원 횡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라임이라고 하는 이 펀드가 이제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넣은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넣어가지고 다시 말해 학자금도 좀 만들고 결혼자금도 좀 만들고 그러려고 우리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이 피땀 어린 돈들입니다. 이 돈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장난을 친 겁니다. 근데 이 장난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금감원이라든지 금융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이 투자가 한 곳에 이렇게 더군다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행업체입니다. 중요하지 그렇게 유명한 데도 아니고 이런 데 돈이 팍팍 들어간다든지 또 5개 회사로 이 1조 5천억 원이 투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모을 때부터 결국은 사기로 모았는데 폰지 사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다가 나중에 돌려막기를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펑 터뜨리는 거. 이게 폰지 사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모을 때부터도 사기로 모았는데 이 사기로 모아진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정치권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 판매사인 뭐 기업은행 같은 데서 판매를 했는데 이 은행 관계자들, 그다음에 증권 관계자들, 그다음에 금융당국의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청와대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라임 사태가 터집니다. 근데 이 라임 사태가 터진 게 언제냐면은 2019년이거든요. 이 라임 사태가 터지는 것이 2019년에 이 라임 사태가 터지는데 이거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터져 가지고서 이제 수사가 실제로는 이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요 사이에 이제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요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터지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2020년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2020년 1월에 이 합동범죄사단을 전격 해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리고 이게 터진 것이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조금씩 터졌지만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 2019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7월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름아름 나오다가 처음에 8월 달에는 조사를 했더니 한 1조 3천억 원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12월쯤 가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을 그 이전에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는 얘기를 부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부도나고 나서 따져보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12월 정도에 밝혀집니다. 그러자 추미애가 들어서 가지고 2020년 1월 말, 2월 초 정도 됩니다. 이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적으로 해체해버린 거예요. 이게 수상한 게. 자, 그럼 시기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기적으로 그 라임 사태를 덮기 위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앴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라임뿐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디스커버리. 이건 누구냐면은 그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이라고 있어요. 장하성. 나중에 이제 중국 가서 대사도 하고 그랬죠. 이자가 그 동생이 있는데 장하원이라고 하는 자예요. 장하원. 이 장하원이가 이 펀드를 설립해가지고 운영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2,500억 정도가 이제 또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환매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부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부도가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디스커버리가 해외 펀드의 그 모양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이제 노란 거고 실제로는 이제 국내 펀드인데 해외 펀드의 모양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그 실력자, 이걸 등에 업었다는 지금 의심이 많은 거고 이때 2,500억 원이 부도가 났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수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막으려고 없앤 거지. 그렇죠. 수사단을 없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수사가 안 되고 감찰도 안 되고 이 얘기가 뭐냐는 건 덮었다는데 지금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020년 1월에 전격적으로 없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서 2022년 5월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걸 갖다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부활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야,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 검찰 조직을 갖다가 그냥 다른 데로 발령내고 와해시켜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더 나쁜 이걸 거예요, 덮었다는 건 이거는 뭐 더 나쁜 거야. 극악무도한 거죠. 그럼. 극악무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리고 그 아들의 뭐 탈영 의혹도 있고 그걸 덮었다는 의혹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도 하시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이 옵티머스에서 이낙연 그 당시 그 당대표 부실장이었어요. 이 부실장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근데 이 옵티머스에도 사실은 이 라임과 마찬가지로 당시만 해도 약 20여 명의 의원이라든가 내지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라든지 의원뿐만 아니라 또 뭐 검찰 관계자라든지 수사단도 여기에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걸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어떤 지위가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정권 참여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어떤 그런 지시라든지 내지는 문재인이 보고를 받았다든지 내지는 이것이 없이 그렇게 일개 법무장관이 했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 아니 합동 수사단을 없애는 해체버렸으니까. 해체하는 걸로 어떻게 법무장관 독단으로 해? 예. 문재인한테 보고도 그렇죠. 안 하고 조직을 없애는 거. 조직 자체를 없앤 거죠. 근데 이제 그 추미애는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하냐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추미애가 변명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시에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었는데 거기 현관들, 검사들, 이 검사들이 전관들. 거기다가 이제 옷 벗은 변호사들. 이 변호사들하고 결탁해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그 증권 범죄를 덮어줬다. 증권 범죄를 덮어줬다. 그래가지고 전관과 현관이 결탁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없앤 거다. 이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정말 사법 제가 적폐를 척결하자. 제가 정말 전도사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박영수도 제가 누구보다도 구속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자, 그러면 추미애의 말이 맞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자를, 그 현관을 빼내면 되는 거고. 그 현관을 처벌하면 그 현관을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전관이 있었다면 그런 전관을 갖다가 그야말로 입건해가지고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관하고 현관하고 설사, 그것도 믿지도 않지만 어떤 결탁이 있어가지고 증권 범죄를 좀 무마해줬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조직을 없앤다? 야, 그럼 대통령실에 김우겸이가 비리 있으면 대통령실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럼 검사들이 말이 안 돼. 검찰청을 그럼 없애냐? 검찰청을 없앤다는 거랑 똑같아. 이게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 달린 또 이제 사람이라고 그나마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이 변명을 이제 사람들이 들었고 그 변명을 가지고 이 좌파들이 또 막 군부를 떼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요 시점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라임 사태가 탁 터져가지고 이게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딱 수사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이걸 딱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장하성이 얼마나 그 위력자입니까? 최고 실력자예요. 좌파 경제학의 대부도. 그때 소주성 만들고 막 부동산 정책 다 짰던 자가 바로 이 장하성하고 그때 김수현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자의 동생이 2,500억 원의 어떤 부도를 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뭐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권력형 범죄가 아닐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상희 얘기 나오고 있죠. 그건 또 뭐냐면 김상희 의원이 사선 의원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이 비리가 아까 뭐 제가 기동민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라인펀드에서 이제 부도가 납니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럼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그 전에 찾은 사람은 다 찾지만 영원이야 영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얘는 원래가 이제 이 라인펀드에도 펀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라인펀드 1호, 2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 67개 정도가 돼요. 근데 김상희가 그 돈을 넣었던 펀드는 부도가 나서 영원이 됐어. 그 펀드 안에 돈이 영원도예요, 영원. 그러면 돈을 못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요 1호에, 이제 1호라는 건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 4호에 있는 돈을 갖다가 끌어다가 여기를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돈을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김상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도 좀 손해를 봤다. 뭐 자기 말은 2억 원을 넣었는데 뭐 약 1억 8,700인가 얼마를 찾았대요. 조금 손해 봤다 이거예요. 에이씨. 다른 사람들은 영원이에요. 전 재산 날린 사람들이 네,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야. 그리고 이거는 김상희가 넣었던 펀드는 영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이걸 옆에서 갖다가 얘는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줬느냐? 김상희만 아니라 유력자들, 농협중앙회. 이런 유력자들. 몇 사람들은 아니 김성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많지만
민주당의 유력자예요. 국회 부의장까지 부의장이죠. 예, 현재 지금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에요. 예, 사선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 예.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 가지고 여기가 파워가 있다 보니까 또 농협 같은 데도 파워가 있으니까 농협 중앙의 유력자래요. 요런 자들한테는 돈을 갖다가 미리 빼준 거야. 그리고 부도가 난 거기 상태에서도 빼준 거야. 그러니까 부도가 나기 전에 빼준 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고, 김상희는 부도가 나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다른 데서 갔다가 빼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있던 유력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직접 돈을 받은 자들도 있고, 기동민 같은 경우 뭐 1억씩 받았다는 거고, 그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강기정도 또 뭐 라임 사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강기정에 대해서는 그때 5천만 원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수사를 하느니 뭐니 하더니 흐지부지 됐어. 흐지부지 됐어요. 그랬더니 강기정이가 정밀성 공원 만든다고 지금 와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말이죠. 이 비리가 있을 때, 범죄가 있을 때 거기서 그냥 조국이가 말했잖아. 파리가 싹싹 비르면 그게 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국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찬가지야. 먹이를 먹으려고 비는 거. 예,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고 조국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강기정이도 그때 이렇게 싹수가 놀았더니 또 광주시장 가서도 또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라임 펀드,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 이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실은 취임을 하자마자 2022년 5월에 취임한 거거든요.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조사를 첫날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밝혀냈는데, 이것이 이제 수사로 이어져 가지고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거 국민들 돈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 펀드 피해액이 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민들이 그 돌려받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받은 것이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조 6, 7천억 정도는 결국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럼 2조 6, 7천억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이죠. 국민들이죠. 그러면 그 돈이 그렇다고 증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무슨 뭐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먹은 놈이 있다. 처먹은 놈이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잖아요. 그 돈이. 그럼 누구 돈으로 들어갔냐는 거, 주머니로.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 라임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기친 그 녀석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협조를 했던, 아까 근데 김영웅이라는 자, 이 자가 3,500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억을 확실히 빠들려 가지고 지금 먹은 거고, 그 3,500 중에서도 또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2,000억을 빼돌려 그랬다 했죠? 이 3,500억 여기저기 300억 빼돌린 건 김영웅이고, 얘 말고 또 라임 펀드에서 5개 기업으로 돈이 2,000억을 돈이 넘어간 돈 중에서 2천억 원을 이 임직원이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이 2천억 원이 어디 갔겠느냐? 이렇게 큰 돈을 이제 빼돌리려면요, 사실 혼자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권을 끼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정치권을 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감독 이 기관을 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사당국을 분명히 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의 경찰, 뭐 국정원이 될 수도 있고, 이 권력기관, 여기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문재인이 교묘한 놈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추미애는 칼춤 춘 것 같은데, 칼춤 추고, 추미애 이게 칼춤 추기 좋은 캐릭터니까 법무장관에 딱 앉혀가지고, 그렇죠. 야 이거 좀 칼춤 춰라. 왜냐면 지들 다 죽게 생겼어요. 라임 없지 뭐. 다 터졌어요. 그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가 총선 직전이야. 그렇지. 이게 칼춤 추기 해서 그 압수당을 없애고, 이거 그렇죠. 뭣도 모르고 칼춤 췄는지, 아니면 추미애도 지금 연견돼서 칼춤 췄는지, 결국은 문재인 정권 이제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수사 들어가면요, 추미애가 문재인 정권 잡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잡았어요. 추미애가 그러니까 알고서 자기가 여기서 점수를 따가지고 한번 대권을 가야 되겠다는 야심찬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미애가 문재인의 이 꼭두가시 노름에 놀아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잡았다. 예, 이거 문재인 이거 여기서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추미애. 이거 결국 추미애가 지금까지는 사사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증권범죄 합동사단을 왜 없애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없앤 거냐, 이거 조사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터진다. 추미애 이제 못 빠져나가고,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야, 세탁소집 딸 그냥 세탁해도 그냥 때가 안 빠지더니 이번에는 그냥 아주 그냥 골로 갑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